가장 핫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28일 고품격 부동산 정보 부동산 별별 지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별별 지역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특별한 지역은요, 대구 지역입니다. 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지역들인데요. 전국적으로 서울하고 수도권 그리고 대구 지역이 세종시와 함께 굉장히 뜨겁게 각광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이태권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대구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별로 요즘은 지하철이 좋고 또 기차가 좋아서 금방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자, KTX 타고 다니면 그렇게 멀진 않죠. 예, 금방 옵니다. 네네. 예. 자, 오랜만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서울 오셔서 좋은 정보 나눠주시겠다고 결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수성버머 W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태곤입니다. 수성버머 W 부동산은 대구에서 가장 핫한 지역인 범어 내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그리고 주로 이제 취급하는 물건은 두산 리버 그리고 범어 롯데캐슬 수성버머 W 아파트를 취급하고 있으며,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가도 같이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오신 곳이 수성구 예, 범어내거리 예, 쪽에서 맞습니다. 오신 거죠? 자, 지금 대구가 모든 지역이 다 뜨거운 게 아니라 예, 투기과열지로 지정된 거는 수성구만 예, 그랬을 텐데, 그렇죠? 예. 수성구가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실제 이제 수성구 주변에는 기반 학군이 또 가장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리고 법원이든지 이런 업무 시설 그리고 기반 시설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다른 지역보다 수성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수성구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도 지정이 되는 거고 예, 분양가 맞습니다. 상한제도 시행되는 거고 예, 뭐 이런 얘기다 이렇게 예, 정리해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수성구가 학군이 좋다 이런 얘기들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예. 정말 좋은 건가요, 학군이? 네, 많이 좋습니다. 실제 5년, 3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전국 수능에서 그 만점자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네네. 지금도 스카이에 많은 인원을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 강남구에 비교하더라도 그냥 뒤지지 않는 그런 학구열과 그리고 학원들 그리고 학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능 만점자에 네. 스카이를 보내는 네. 이게 지방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학군을 가지고 있는데 예. 수성구에 이게 굉장히 많은 어떤 사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 아니면 공교육을 굉장히 잘 하나요, 여기는? 공교육도 잘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네. 사교육도 그러니까 수준 높은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성구 외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도 수성구 쪽에 학원들로 많이 보내고 있고, 그리고 또 수성구 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계속 선호해서 이사를 오고 싶어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강남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가 대구에서는 예, 예. 수성구에서 살고 싶다 이런 네. 얘기로 귀결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에서 오셨군요. 네. 예. 자, 일단 수성구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수성구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 범어내 거리를 예.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예, 예,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는데 예. 범어리 내거리 인근으로 해서는 예. 어떻게 지금 아파트라든지 부동산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예, 예. 간단하게 소개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범어 내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여기 동대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범어 내거리에도 이렇게 우측과 좌측 그리고 상단 하단을 비교를 해보시면 저희가 있는 사무실이 범어롯데 여기 상가입니다. 근데 범어롯데 같은 경우에도 2009년 11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년 기준으로 34평이 8억 7천을 합니다. 근데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우박 뉴셀 같은 경우에도 2009년 9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근데 52평 가격이 8억 6,500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비교를 해보면
거의 52평과 34평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범어숲이라는 요 아파트도 보시면 2013년 9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34평 기준으로 보시면 7억 천입니다. 그러면 실제 입주가 늦은데도 불구하고 같은 수성구입니다. 여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거의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이쪽에 코롱, 하늘채, 수나, STX, 칸 이런 데도 보시면 47평이 지금 8억 6천, 7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 범어 내거리에 있는 범어 롯데캐슬 위주로 해서 이쪽에 있는 부분들의 아파트가 가장 금액이 높고 그리고 이쪽에 또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범어 내거리를 중심으로 해서도 좌우측이 다르고 상하가 좀 다른데 그 중에 가장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지역은 범어 내거리 중심의 우하단 쪽이네요. 맞습니다. 범어 롯데캐슬이 존재하고 있는 곳인데 맞습니다. 자 저렇게 범어 내거리 지역 중에서도 우하단이 관심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특히 이제 범어 내거리를 해서 우하단 쪽이 학군들이 가장 이제 좋습니다. 수성구에서도 그리고 기반 시설도 이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실제 또 뭐 수성구청이든지 경찰서 아니면 다른 업무 시설이나 기반 시설들도 이쪽 편으로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다른 수성구 어떤 지역보다도 여기가 가장 핫한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뭐 수성구라고 해서 다 같은 수성구가 아니고 또 범어 내거리라고 해서 다 같은 범어 내거리가 아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일단 50평대하고 30평대 가격이 같다라는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범어 롯데가 존재하고 있는 우하단 쪽이 관심이 많다는 얘기인데 단순히 현재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도 그렇겠지만 개발 호재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나 봐요. 예, 맞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쪽에 호재가 특히 이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또 하나 요즘 부동산 동향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래는 거의 안 되는데 가격만 많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나름 또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 거래는 있다. 거래는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기대 심리 때문에 실제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수자는 투자가 됐든 아니면 실수요자가 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투기과열지구하고 뭐 한다고 분양가 상한제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의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실제 앞에 말씀드렸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수성범어 W 같은 경우는 실제 2023년 12월에 입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실에 거의 뭐 하루에 서너 통씩 전화가 오는 편이고 국립맨션도 물론 분양가 상한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투자 수요가 계속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범어 내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두산 이버와 범어 롯데캐슬의 실제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50% 정도씩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어떤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크게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대출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문의가 많다는 얘기는 대구가 현금 부자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본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신 분들이 관심 갖는 그런 지역들인가 보군요. 그렇군요. 자, 일단 또 하나 관심이 있는 부분들은 지금 서울에서 거래되는 것들을 보면 뭐 양도 차익이 한 건에 뭐 평균 15억 정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신문 기사에 연일 발표가 되고 있어요.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근데 왜 이렇게 나오나라고 얘기했더니 일단 가격 상승폭이 적용이 됐고요. 또 하나는 보유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휘를 보면 양도 차익이 굉장히 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하셨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20년 세법 개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가주택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사실 투자를 하셨고 거주를 안 하신 분들이 매도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나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게 되면 실제
2020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투자라고 하셨으면 거저 안 하셨기 예. 때문에 예.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실 텐데 예. 왜 아직도 이렇게 모르고 계시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그 투자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시지 실제 그 투자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되는 그 정보를 갖고 오셔서 문의하시는 분은 거의 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물론 실거주를 채우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 예. 2년 거주라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이 예. 갈아타기의 최적기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 판단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서울은 굉장히 많으신데 아직까지 대구에서는 이게 판단이 안 예, 돼. 맞습니다. 혹시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정체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대구 시내의 전체적인 어떤 동향이 최근에 구축 아파트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신문으로 봤었는데 수성구와 중구 쪽에 아파트 분양을 했을 때도 뭐 신축 아파트는 153대 1을 기록할 만큼 그 자금력이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어서 특히 금리가 하향되면서 아파트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실거주 안 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방송 잘 챙겨 보시면 예, 예. 이 갈아타기에 대한 새로운 틈새 수요로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예, 절세하는 만큼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면 모르겠지만 예, 예. 절세하는 것보다 절세하는 게 더 큰 이익이다. 또는 갈아타기를 해서 절세도 하고 예, 예. 또 다른 수요로 갈아타게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예, 예. 두 마리 토끼도 다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 될 것 같은 예, 예. 왠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전략을 잘 짠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범어 내거리를 중심으로 한 대장주 아파트가 예, 예.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원 애거리에서 여기 보시면 두산 이버 더제니스가 있고 그리고 수성 범어 W가 2023년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범원 롯데캐슬이 있습니다. 두산 이버 같은 경우에는 평형이 49평, 52평, 53평, 56평, 67평, 68평, 77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대수는 1494세대입니다. 층수는 지상 54층이고 준공연도는 2009년 11월입니다. 지금까지 두산 이버가 대구의 어떤 랜드마크의 어떤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성 범어 W는 범어 내거리에 또 지어지게 되는데 여기는 34평과 42평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오피스텔 포함해서 1868세대가 들었습니다. 실제 수성구는 땅값이 비싸서 큰 세대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성범어 W가 들어서는 1868세대는 수성구 치고는 굉장히 많은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59층으로 대구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면서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 예정입니다. 그리고 범원 롯데캐슬 여기 마찬가지 학군 수에 따라서 34평, 45평, 51평, 61평이 구성되어 있으며 219세대가 있습니다. 지상 30층에 2009년 11월에 입주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장주라고 뽑는 아파트가 예. 두산 이부, 그다음에 수성 범어 W, 그다음에 범어 롯데캐슬이라는 예. 세 개의 아파트 단지를 꼽아주셨는데 일단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 조금 좀 의아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예. 일단은 뭐 요즘 트렌드가 반영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느낌도 좀 드는데 예, 예. 일단 두산 이부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오. 예. 요즘은 작은 게 트렌드인데 30평대, 20평대 음. 아파트가 트렌드인데 예. 어떻게 두산 이불은 이렇게 중대형으로 많이 이루어졌을까요? 여기 2009년도에 12월 달에 입주를 했었는데 실제 대구 수성구 쪽에 중대형의 아파트가 뭐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두산 이버 바로 옆에는 법원이 위치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법원에 있는 뭐 발령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두산 이브에는. 아 그래요? 예. 그 2009년 예. 10년 됐네요. 예. 네, 1494세대 예. 중대형으로 구성된 두산 이브. 예, 주상복합인 거죠? 예, 맞습니다. 주상복합. 예. 자, 그렇게 두산 이브는 정리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러한 랜드마크가 예. 수성범어 W로 예. 이동을 한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도 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2023년 12월에 입주. 예. 그럼 아직 4년 정도의 예.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예. 자, 랜드마크가 이동한다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예. 일단 첫 번째는 세대수가 가장 많네요. 예,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땅값이 비싸다는데 이렇게 음. 큰 세대수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이 일단은 이제 많이 높여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같은 경우는 땅은 좁지만 2로 많이 올라가니까 59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예, 충분히 오피스텔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예, 그래서 실제 수성범어 W는 지금 대구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인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조상복합입니다. 아 예, 그래요. 예. 네네. 일단 또 두 번째는 랜드마크가 이제 54층에서 59층으로 바뀌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기준이 60층부터라서 60층으로 가게 되면 다양한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예. 안전장치에 대한 추가 뭐 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새 다 59층으로 짓는다고 예. 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평형대도 심플하네요. 34평형하고 42평형. 예, 맞습니다. 네, 두 개의 평형대로. 예. 이렇게 되면 결국은 두산 이브 랜드마크인 두산 이브에 살았던 예. 자부심이 예. 범원 애거리를 중심으로 한 우하단 예. 쪽, 그다음 다양한 개발 호재가 모여 있는 쪽. 예. 그러면서 동시에 수성범어 W가 제가 알기로는 입지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예. 입지에 대한 부분, 학군에 대한 수요, 예. 그리고 세대수에 대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 보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문제는 다 지어진 게 아니라 예. 이게 계속 진행이 될 때마다 관심이 몰려가겠어요. 예, 맞습니다. 원래 여기에 수성범어 W 34평형이 실제 조합원 분양을 할 때 7억 평균 분양가가 7억 3천이었습니다. 근데 조합원이 지금 실제 이제 중도금을 납입을 못해서 반납한 물건이 12개가 있었는데 그게 지난주에 입찰을 했습니다. 물론 발코니 확장을 제외한 부분인데 그 평균 예정 가격이 8억 4천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입찰을 봤을 때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됐는 게 11억 3,89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12채에 대한 평균 가격이 10억 3천으로 해서 굉장히 저희가 예상도 한 10억 정도는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었고 그래서 그 가격 때문에 실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입주할 때 되면은 이게 34평이 15억 갈 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진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일단 조합원이 중도금 납부를 못하면 예. 근데 중도금 대출되지 않나요? 중도금은 이게 대출이 되는데 4번밖에 안 됩니다. 실제 네. 그리고 무이자 후불제라서 안전 무이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사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감당을 못하고 지금 나온 물건이 12개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사업 기간이 길은 여기 지금 착공은 했나요? 예, 착공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또 조금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여기가 지금 사업 방식이 예. 일단 조금 독특한 사업 예.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예. 이런 입찰이라든지 예. 뭐 지연이라든지 예, 뭐 이런 맞습니다. 식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통상의 경우 시공사가 선정이 되게 되면 예. 일단 준공 완료일이라는 예. 게 있어서 예. 늦어지긴 쉽지 않은데 예. 내부적으로는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네. 자 일단 수성범어 W에 대한 얘기 또 한번 나눠봤고요. 예. 어느 정도 대구에서 자부심의 이동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 관심이 많이 가는 지역이 많이 가는 아파트가 수성범어 W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예. 자 이번에는 또 대표님 계시는 롯데캐슬 예. 네 여긴데요.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형대가 일단 또 다양하고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수는 굉장히 작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34평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 보면 아까 잠깐 시세 예, 말씀해 주셨을 예.때 생각보다 굉장히 싸진 예. 않았던 예, 것으로 맞습니다. 세대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예, 맞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지는 이런 아파트인 것 같은데 여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34평, 45평, 51평, 61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롯데캐슬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를 보면 뒤에 대구여고든지 아니면 경신고등학교든지 이런 학교들이 학군이 좋은 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뒤에 보시면은 바로 뒤에 이제 대구여고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다른 아파트보다는 이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에 등하교를 할 경우에 특히 이제 늦게 마치고 올 때 밝은 길을 선호하기 때문에 좀 구석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이쪽에 이제 가까이 있는 롯데캐슬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롯데캐슬은 학군 수요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초등학교 때 들어오면 거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동을 하지 않는 그런 또 특이한 현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한번 들어가면 예. 애들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예. 살아야 되는 예. 네, 그런 아파트군요. 예, 그리고 실제 이제 롯데캐슬 부근에 뭐 초등학교 중에서 대구에서 빅3라고 하는 동도 초등학교 여기에 이제 또 보내고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 초등학교 때부터 수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범어 롯데캐슬에 계시는 분들도 예. 그러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네. 수성범어 W에 관심이 많으시겠네요. 예, 많습니다. 예. 근데 다만 지금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지금 홀딩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맞습니다. 뭐 여력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뭐 입찰 방식 같은 걸로 해서 예. 하고 싶은 생각도 굉장히 많겠어요. 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몰려져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 가장 대장주로 불리게 될 것 같은 네, 수성범어 W의 예, 입지에 예. 대한 예. 부분부터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성범어 W의 입지 및 현황을 분석해드리면 지하철 2호선 범어역에서는 5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역에서도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관공서로서는 수성구청에 5분 거리, 수성경찰서 7분 거리, 수성세무서 법원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군으로서는 경신중학교, 그리고 경신고등학교, 대구여고동 최고의 학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수성구에서는 보기 드물게 1868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층수는 59층, 대구의 랜드마크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로서는 42평형대가 최저 7억 2,400에서 8억 8,900이었습니다. 34평형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9,900에서 7억 3,600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입찰했을 때 가장 큰 금액은 11억 3,800이었습니다. 자, 11억 3,800만 원에 예. 입찰이 돼서 받아갔다라는 예. 얘기인데, 자 일단 수성범어 W의 입지나 현황에 예. 대해서 요약을 해보면 예. 일단 첫 번째가 예. 가장 학군이 뛰어난,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두 번째가 초역세권이라는 예, 거죠. 이게 W 역세권 예, W 말씀하시는 거죠. 역세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대수가 가장 많다. 그렇죠. 세대수 가장 지금까지 많습니다. 수성구에 이렇게 많은 세대수의 아파트는 공급된 적이 없다.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거기다가 뭐 최근에 뭐 가장 대장주였던 두산 2부가 연식이 2009년 12월이니까 벌써 10년이나 됐는데 예. 수성범어 W 같은 경우는 벌써 10하고도 한 3, 4년 뒤에 예. 들어가는 거기에 대해서 예. 일단 뭐 새 아파트에 대한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예, 발생을 트렌드 주거 트렌드가 완전 다 바뀌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도 있을 것이다. 예. 자, 그다음에 59층 초고층에 대한 랜드마크에 대한 효과까지 이렇게 보면 뭐 입지든 뭐든 예.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관심들이 굉장히 예, 있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대구 시장의 부동산 가격을 견인할 만큼 예, 맞습니다. 관심이 많이 가는 네, 그런 아파트일 것 같은데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실제 이제 수성범어 W의 입찰 가격이 올라감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다 올라갔습니다. 아하. 두산 리버든 롯데든 실제 주변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분양가 상한제 영향 이런 거 안 받겠네요. 예,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 입찰 나올 때마다 예, 예.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고.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유 이거 그렇군요. 그래서 대장주 부르는 거고 규제 사각지대 안에서 예, 예. 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아파트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수성범어 W 계속 예. 이야기만 나누고 있어서 예. 수성범어 W가 위치하고 있는 예. 범어 내거리의 우하단 예, 예. 쪽의 전반적인 개발 호재라든지 예, 예. 입지에 대한 부분 좀 쭉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수성범어 W가 위치해가 있는 범어 내거리입니다. 이게
대구시를 간통하는 달구벌 대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음. 보시면 이제 동대구역으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되는데 실제 수성범어 W가 위치한 이 위치는 범어역에서 바로 올라오자마자 지하철역에서 올라오자마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5분 거리도 안 됩니다. 실제 해보시면. 그리고 옆에는 또 수성구청도 있고 수성경찰서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요 위치 이제 두산이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 법원 롯데캐슬이 있고 지금 요 바운다리로 해서 약 재개발 예정이 있습니다. 800세대 정도가 들어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전면션이 이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정비구역이 이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전면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방범어 1차, 우방범어 2차도 지금 재건축에 대한 그런 호재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시행사가 시공사가 지금 아이파크로 지금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원래 학군이 이 자체가 좋은데 또 불구하고 또 여기가 새로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핫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학군 얘기가 가장 많이 예. 나와서 말인데 예. 인근의 학군이라는 게 어디 예. 있는 건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학교가 있는데 여기 경신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대구 시내에서도 그 동안에 가장 뭐 스카이를 많이 보낸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대구여고가 이렇게 위치하고 대구여고가 있습니다. 있군요. 그리고 경신중도 여기 있고 이쪽 바운다리에 뭐 정하여중, 정하여고 그리고 건너편에 초등학교 중에서 빅3라고 하는 요 동도초등학교도 위치해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학원들도 여기에 경신을 기준으로 해서 또 괜찮은 학원들이 많이 입지해 있고 여기 롯데캐슬 상가에도 지금 학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학군 수요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일단은 대구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학군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 학군 수요에 대한 얘기가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은 뭐냐면 생각보다 저 오른쪽 부분에 학교가 많이 몰려 있는데 예. 저 오른쪽 부분에는 뭐 없나요? 아파트 이런 것들이? 이쪽에 이제 보시면 여기도 뭐 SK든지 아니면 경남타운이나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 네네. 요 SK 뷰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들은 실제 82년도 뭐 이때 입주를 해서 실제 좀 많이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쪽 부근에서 신축 아파트에서 경신을 보낼 수 있는 아파트는 지금 현재에서는 많이 없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좀 오래된 아파트만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신하고 대구여고로 예. 예.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데 기왕이면 나의 주거 만족도도 채워주면서 아이들의 예. 학군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겸하려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새 아파트를 찾아야 되는데 새 아파트가 없다는 거죠. 예, 없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건상 가장 가까운 수성범어 W 또는 범어 롯데캐슬 뭐 이런 쪽으로 많이들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낌은 예, 예. 저 두산 제니스 있잖아요. 예, 예, 두산 맞습니다. 이부. 예, 예. 저기는 지하철역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지는 맞습니다. 않죠. 지하철역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그래요? 바로 두산 이브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지하철하고 연계가 예, 되어 있나요, 예, 통로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결국 주상복합으로서의 예, 예. 어떤 메리트는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수성범어 W도 그렇게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그런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산 이브 앞에는 다른 건물이 없는데 요 네. 수성범어 W하고 요 사이에는 다른 그 은행 그 금융권 건물들이 있어서 그 위치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강한 목에 튀네요. 예, 네. 맞습니다. 아, 지하철과 예. 연계될 수도 있고 예, 예. 또 연계가 안 될 수도 있고. 예, 예, 자,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 진행을 하다가 어떤 예. 식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부분인데 일단 우산을 안 쓰고 다닐 수 있다라는 예, 예.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서 예, 예. 가급적이면 연계되는 방향 쪽으로 조합에서도 추진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자, 일단 또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수성범어 W라는 아파트는 예, 예. 사업 추진 방식 자체가 예, 예. 일단 재개발이나 재건축 방식은 아닌 거죠. 예, 지주택입니다 이게. 예, 지주택 이가 예. 지주택이 뭘까요? 예. 지역 주택 조합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실제 여기도 그동안 이제 굉장히 시행하면서 실제 많이 많았었던 지역입니다. 사실은 이게 빨리 사업 시행이 안 되고 많이 끊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조합을 결성하고 그 조합을 하시는 분들이 좀 협조가 잘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계획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매 제한으로 또 안 되기도 하고 지금 매도 청구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아직까지는 또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일단 특이한 거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예. 진행되는 사업이다. 예, 라는 건데 생각보다 범위가 굉장히 넓게 예, 예, 네, 맞습니다. 지정이 됐네요. 예. 자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얘기하면 저렴한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를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또 단점으로 얘기하면 사업 추진이 한없이 느려질 수 있다라는 예. 건데 예. 사실 W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한없이 느려지진 않잖아요. 착공은 이미 한 상태이기 예, 때문에. 지금은 이제 늦어지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보통 한 2년 전, 3년 전에 입주를 했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기간 동안이 좀 길어졌었고 네. 지금은 사업이 계속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시공 계약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납기일, 준공 예정일이라는 네. 것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 날짜에 맞춰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자체가. 왜냐하면 지연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네. 시공사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사업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국은 완공은 그때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따라서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 진행이 불투명하다에 대한 리스크는 일단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예.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합원들의 어떤 중도금 납부를 못해서 나오는 입찰에 예.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예, 예. 큰 가능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은 예. 없죠. 예, 예, 맞습니다. 불가능하잖아요, 거래가.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전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이 전매는 언제 풀리나요, 그러면? 이게 이제 특별 공급으로 42평은 특별 공급을 해서 이게 5년 동안 분양 받은 날짜부터 5년 동안에 전매가 금지되고 예, 나머지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는 예, 금지를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매매를 할 수 있고, 예, 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받은 지 5년 예, 예. 지나면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예, 예. 그럼 최초 분양일로부터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입주를 놓고 보면 23년 이제 12월 입주를 하더라도 네. 한 1년 반이 남습니다. 5년을 따지면. 그래요. 예, 예. 그 생각보다 예. 사업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거네. 그러면 예, 일반 맞습니다. 분양했던 것보다는. 예, 예. 자, 그러면 수성범어 W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예. 뭐 지금 뭐 5년 제한이다, 뭐다, 뭐 해가지고 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입찰 이외에는 없는 건가요? 예, 현재는 뭐 지금 그 방법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군요. 문의는 많이 오는데 저희가 볼 때도 여기에 추후에 더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겠나 사실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수성범어 W에 지금 가지고 있는 조합원 예, 예. 이나 또는 일반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의 성향을 보면 예, 예. 뭐 보시기에 실수요자가 많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투자자가 더 많은 것 같으세요? 실제 이제 실수요자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보면 어때나 얘기하고 비슷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조금 더 수성범어 W는 실수요자가 더 많고 한 60% 투자자 개념은 한 40%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수성범어 W를 그래서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분들이 예. 그래서 이제 두산이브나 또는 예. 롯데캐슬 찾아간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반면에 또 두산이브나 롯데캐슬에 사시는 분들은 수성범어 W가 입주를 하게 되면 예. 거기에 또 들어가려고 하는 관심도 굉장히 높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뭐 집을 매각을 하고 예. 전세로 거주하다가 수성범어 W의 입주 시기에 맞춰서 예. 이동하려고 하는 이주 수요도 예, 예.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2023년 입주니까 예, 예. 2021년에 예, 예. 2020년 하반기나 2021년 상반기쯤 되면 굉장히 많은 변화나 이동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예. 일단 뭐 문의 오시는 분들 전부 다 뭐 수성범어 W 쪽에 관심 가지시고 문의하시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대구에 잘 사시는 분들, 저 여력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관심을 예. 한 몸에 받고 있는 예. 수성범어 W에 대한 예.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수성범어 W 뭐
범어 롯데캐슬, 뭐 두산 이부 뭐 이런 말씀 쭉 해주셨는데 일단 전부 다 아파트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지금 아파트 말고 예. 뭐 다른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보통은 분양권으로 투자를 많이 하거나 아파트에 투자를 하거나 예. 분양권으로 가거나 예. 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거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은데 예. 어떤가요? 수성구 쪽은 지금? 수성구 쪽은 또 오피스텔이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무실이나 이렇게 또 은행 같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오피스텔 수익이 다른 지역에 비교해 가서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한 6% 정도는 지금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오피스텔 문의도 많이 오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맞은편 쪽에 제 여기 클래시아도 지금 들어설 계획이고 그래서 월세 수요는 뭐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예, 오피스텔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수익률이 6%다. 예, 예.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데요. 예, 예. 오피스텔 그럼 투자 같은 거를 수익률을 보고 하려면 예. 여긴 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지금 실제 여기 이제 마크펠리스라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9평 이런 게 지금 뭐 1억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매매가가 1억 예, 5천이요? 예, 착하네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오피스텔이 또 공실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실이 예, 없어요. 예. 지금 대구에 뭐 전반적인 어떤 뭐 상가는 공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실제 거기에 투자하기보다는 오피스텔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실제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피스텔도 투자를 하다 보면 예. 주거용 오피스텔이냐 예, 업무용 오피스텔이냐에 따라서 예, 예. 투자의 방향이나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예, 예. 또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했지만 실제 구조 자체는 주거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예.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예. 선택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진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예, 예. 나중에 혹시 누군가가 연락을 하시면 예. 설명을 좀 해주시나요? 예, 그 부분은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용 오피스텔 쪽으로 좀 더 많이 이제 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아예 또 업무용 오피스텔은 별도로 뭐 킹덤 오피스텔든지 버머 타워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예. 네. 그래서 이쪽은 주거용 수요가 이제 더 많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많이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예. 대한 예. 것이 예. 매물도 더 많고 예. 수요도 더 많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6%대를 꾸준하게 받쳐주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 또 공실은 오히려 없다.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말씀이군요. 예. 일단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전세를 살겠다 뭐 이런 거는 잘 없습니다. 그래요? 예. 자,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옵션은 다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오피스텔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또 연식이라는 게 더 중요한데 예, 예. 어떻게 좀 깨끗하고 괜찮은 오피스텔들은 좀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여기에 보시면 뭐 여기에 있는 거는 마크 팰리스. 요거도 지금 연식이 아직 3년 정도밖에 안 됐고 요 건너편에도 IEC 같은 경우에 지금 있고 그 요것도 5년 미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클래시아가 곧 이제 그 내년 초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요 오피스텔은 계속 부근에 많이 짓고 있습니다. 여기 또 이쪽 편에 보시면 아파텔이 또 자이엘라라고 해서 또 하나 자이엘라.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 수요는 많습니다. 이쪽 편에. 수요가 많으니까 예, 공급도 지금 차츰차츰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단 특이한 거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 다 예. 신축 위주로 예, 돼 있네요. 예. 그러면 임대를 하게 되면 당분간 또 역시 신경 쓸 거는 예,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들 오피스텔 이렇게 찾으시는군요. 사실 임대를 안정적으로 놓고 싶어서 연금 형태로 부동산을 선택하시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품이 상가나 오피스텔 쪽인데 상가는 투자 금액이 워낙에 비싸고 대신 수익률이 낮아요 또.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도 높고 예. 특히 투자 금액이 1억 5천 정도면 굉장히 착하네요 예, 진짜. 맞습니다. 착한 가격입니다. 네, 예. 이번 대출 같은 거 받으면은 예. 투자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나요? 예, 대출도 뭐 어차피 이게 지금 또 여기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서 대출을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일단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거를 사요? 네. 이것도 여기 또 지금 짓고 있는 쪽은 여기도 같이 이제 전면 제한이 되니까
사실은 문의는 있어도 저희가 이제 또 매매를 해드릴 수는 없고 특히 그리고 새로 짓고 있는 클래시아라고 했는데 네네. 예, 여기도 문의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매매되느냐고 지금 전매가 안 됩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이게 비밀인데 음, 요새 뭐 전매 제한이 안 되는 아파트는 음. 거래가 안 된다지만 또 하는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솔직히 수성범어 W 쪽에 네. 거래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떴다방들인가요? 뜻다방은 아닌데 기존에 네. 여기에 하시는 분인데 네네. 예, 몇 건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 사실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불법을 예. 자행하시는 네. 거는 하면 안 되죠. 네. 네. 자 일단 그렇군요. 자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셨고요. 자 저 호재 개발 호재 모여 있는 지도를 보면 또 재건축에 관련된 얘기가 예. 또 많이 있는데 예. 재건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예. 단계가 어느쯤 와 있고 투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지 요 정도 예. 예약 한번 해주시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투자는 힘들고 사실은 주택입니다. 여기는 예전에 이제 주택이기 때문에 힘들고 공제맨션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 그래서, 지정. 예, 네. 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괜찮기 때문에 지금 꾸준히 계속 이렇게 문의가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우방범어 1차, 우방범어 2차 같은 경우가 여기에 지금 아이파크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둘 다요. 예, 예. 오. 근데 실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조합 결성해서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뭐 조합원 간에 살짝 어떤 문제가 발생은 했는가 봐요. 그래서 뭐 어느 지역이나 있으니까 예, 문제야. 네. 예. 네. 그래서 그래도 여기는 뭐 다른 지역보다도 위치도 여기도 수성구민 여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도 개발된다면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금액 상승이 많이 될 수 있는 데입니다. 여기도 또 과학고등학교도 가까이 있고. 아 예, 과학고등학교가 예, 예. 있어요. 예. 진짜 학군 학군 얘기 예. 나올 만하네요. 예, 예. 네. 자 그러면은 조합 설립까지 됐다. 예. 그러면 조합 설립을 하고 나서 예. 투자를 하기에는 또 투기과열지구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뭐 원활하게 되지는 않는데 여러 예, 가지 전매 제한 기간이라는 게 또 있죠. 예,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여기는 가능한가요, 접근이? 여기는 아직까지는 그 매매는 됩니다. 왜냐하면 조합 설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이상 많이 진행이 안 되는 상태니까 3년 현재는. 지났군요. 예, 예. 네, 네. 여기는 뭐 3년 이상 많이 지났죠. 아 그래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여기도 별도로 1차랑 2차가 별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오히려 1차보다 2차가 조금 더 이렇게 빨리 진행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저기는 그러면 현재 연식은 굉장히 됐을 거고, 예, 예, 많이 그렇죠? 됐습니다. 예. 아직 안전 진단은 통과 안 했을 거고. 안전진단은 통과했습니다. 여기 아 같은 했나요? 경우, 예, 예. 여기 지금 이제 우방범어 1차, 우방범어 2차가 있는데 네, 여기 276세대인데 여기 이제 83년도에 네네. 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29개청에 445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는 지금 현재 350세대입니다. 근데 네. 여기 이제 지상 20층에 545세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 말씀드렸던 800세대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아 그래요. 예, 예. 대충 보니까 약 지어졌던 거에 50%가 추가로 더 예, 예, 공급이 맞습니다. 되는 이런 예. 형태의 예, 예. 재건축인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 투자도 가능하다. 예, 예. 그리고 뭐 사업 진행도 어느 정도 갈 만큼은 간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정리만 끝나면 예. 언제든지 사업이 예. 급속도로 추진될 수 있는 예, 여건도 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투자를 하려면 여기는 네.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투자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거. 투자 알고 금액은 싶은데. 여기가 네. 실제 다른 데보다는 지금 32평형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좀 오래돼서 그런지 네. 뭐 실제 다른 데보다는 조금 이제 저렴하게 예, 지금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 전에 뭐 6억 6천 이렇게 매매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상대적으로 공제매션 같은 경우는 또 좀 더 높은 금액에 정비 사업 구역이 지정이 됐지만 좀 더 높은 금액에 지금 매매가 되고는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 전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뭐 7억 5천 6천 하던 게 지금 매물로 나온 거 보면 8억 3천까지
금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뭐 투자 개념으로 보면 우방 범어 1차나 2차 쪽에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금액 상승 효과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궁전 맨션의 가격이 빠르게 치고 올라간 반면 예. 사업이 늦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사업 추진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예. 우방 범어 범어 같은 경우에는 예. 가격이 아직 덜 올라갔으니 예. 지금 가격 상승폭을 생각을 해본다면 추가적으로 가격을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 예, 예, 이렇게 맞습니다. 보인다는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투자로서의 메리트가 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 여기는 전세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여기가 전세 가격이 공전 같은 경우에는 32평 기준으로 했을 때 네. 3억 5천 이렇게 됩니다. 3억에서 3억 5천.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래됐기 때문에 네. 또 실제 전세 가격이 2억 5천 뭐 이렇게 전세 가격은 좀 싼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반면에 앞에 있는 롯데 같은 데는 뭐 34평 기준 보면 전세 가격이 5억씩 뭐 이렇게 6억씩 합니다. 실제. 그러면은 결국 실투자 금액 기준으로 볼 때는 대부분 다 약 4억 원저리 예, 예. 이렇게 하게 되는 것 예, 같은데 예. 그래서들 사업 구역이 사업 진행 단계가 늦음에도 불구하고 궁전 맨션 쪽으로 예, 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겠네요. 예, 예. 아무래도 또 입지적으로도 예. 여기가 훨씬 더 역세권에 더 맞습니다. 가깝고 예, 예, 맞습니다. 예. 하는 부분들 학군에 대한 수요도 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예, 예.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역시 시장은 예, 똑똑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가 낮으니까 예, 예. 추가적으로 가격을 쫓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예. 자 일단 보시기에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수성구 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예, 예. 하시는 분들이 예, 예. 이제 선택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범어내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과 예, 더불어서 예. 투자를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예. 방태로 어떤 형태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범어내거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범어내거리에는 롯데캐슬이 219세대 그리고 공진맨션이 538세대 푸른마을이 378세대 그리고 두산 이버가 1494세대 그리고 동일하이빌 228세대 그리고 요림 노르웨이숲 1차가 576세대 있습니다. 그리고 우방범어 1차 445세대 그리고 우방범어 2차가 545세대 수성범어 W가 1868세대 그리고 범어동 재개발 일대가 7091세대가 됩니다. 실제 이 세대가 다 들어서가 있는 지역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에서 가장 핫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이 더블 역세권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엑스코어선이라고 해서 유통단지로 이렇게 연결하는 선이 또 추가 또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공선은 수성구청, 경찰서, 수성세무서, 법원, 뭐 KBS 방송국이 다 5분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으로서는 초등학교 중에서 빅3라고 하는 동도초등학교, 경동초등학교 또 이치해가 있고 중학교는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정하여고, 뭐 정하유중 그리고 대구여고도 가까이 이치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성구가 투기 가열지구이지만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이 문의가 있고 그리고 가격 상승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실제.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뭐 투기가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금액 상승이 3배가 되더라도 수성구에서 금액 상승하는 부분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지역이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여기 수성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역은 내릴 가능성이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실거주 목적이라도 수성구, 범어내거리 특히 롯데캐슬 이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수성구 범어내거리 인근이 금액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니까 다른 지역도 물론 올라가겠지만 다른 지역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꼽아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라도 경기가 꺾어져서 가격이 예. 빠지더라도 적어도 대장주로 불리우는 이런 예, 예. 지역들의 가격 하방에 대한 압력은 예, 예. 약할 것이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 뭐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쭉 내 얘기를 듣다 보면 예. 마치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얘기하는 듯한 예, 예. 그런 착각에 빠진 만큼 굉장히 음. 비슷하면서도 약간 좀 다른 예.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일단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 예. 명칭에 대한 이야기 예,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언급해주신 아파트들이 다 친근해 보입니다. 지금. 아, 예. 실제 이제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정려가 이루어진 부분이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고 나서 그 이전에 10년 동안에 그 정려보다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 되고 난 이후에 정려가 이루어진 게 2.2배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오히려 정려 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실제 가격 하락이 생길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징여에 대한 것들도 예. 많아서 네. 자, 그러면 이것도 요약해 보면 그렇겠네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2년 예. 거주에 대한 요건을 채웠는가에 예. 대한 부분을 선택하셔야 될 것이고, 예. 자, 이 부분이 갈아타기로 갈 거냐, 예.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있을 것이냐, 자, 올해 장기간 추가로 더 보유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증여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네요. 예, 네. 맞습니다.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이제 중과세 부분 때문에 예. 많이 부담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게 되면 예. 증여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좀 하셔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 자, 지금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기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자, 그다음에 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여기 투자하고 싶은데 예. 금액적으로 부담이 느껴지셔서 못 가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또 굉장히 핫한 지역이지만 내가 여기에 접근을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나는 자본적 이득보다 예. 수익적 이득, 즉 세 받고 싶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오피스텔 쪽으로 예, 맞습니다.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러면 세 개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예. 네네. 핫한 지역의 랜드마크의 아파트, 예. 재건축이나 재개발, 예. 그다음에 오피스텔 예, 이렇게 세 개로 맞습니다. 예.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전 또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약간 좀 그런데 건물 같은 건 어떤가요? 조그만 꼬마 빌딩 이런 거, 이런 것도 관심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강남의 꼬마 빌딩 가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수성구는? 근데 아직까지 대구 쪽이나 수성구 쪽은 꼬마 빌딩에 대한 어떤 그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네. 예. 매물은 있고요. 매물도 없고,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지어놓은 꼬마 빌딩도 없고, 지금 현재는 예. 앞으로는 이제 또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나중에 저는 꼬마 빌딩 쪽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예. 네, 나중에 그쪽으로. 예, 예. 네, 네. 자, 일단 사심 살짝 섞어서 여쭤봤는데 안 걸려오시네요. 네. 자, 수성구에 관련된 이야기, 대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사실 대구 지역이 수성구만 이렇지 다른 지역이 다 이렇게 뜨겁진 않죠. 근데 신축 아파트 위주로 해서 교통편이 좋은 데는 또 지금 뭐 뜨거운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잠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동대구로입니다. 그래서 이 달구볼 대로를 끼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실제 이제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가 이 달구볼 대로입니다. 대구시를. 그리고 이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핵심 지역이 동대구역을 통과하는 곳 하나하고 또 두류내거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7호 광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쪽과 그리고 그 죽전내거리라고 하는 데입니다. 거기도 이제 이렇게 동서축이 세 군데가 핵심 지역인데 특히 죽전내거리 같은 경우는 인근에 서대구 KTX 역사가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굉장히 지금 또 중심 상업 지역을 위주로 해서 주상복합이
계속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도 지금 핫한 지역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 그럼 예, 수성구만 그런 건 아니고 예, 예. 또 몇몇 개 지역들이 예, 뜨겁게 움직이는 지역들이 있긴 있군요. 예, 예, 아,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수성구가 낫다라는 예, 예, 맞습니다. 거죠. 예. 아, 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일단 대구에 관련된 그동안 다양한 문의들이 있어 왔는데 예. 저희가 대구 쪽에 직접 찾아가 뵐 수는 없었고 예, 그래서 대구에 현지에 계시는 분을 모시고 대표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구에 관련된 대구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들 이런 예. 것들이 있으면 예. 뭐 수성구 쪽만 다 하시는 건 아니죠? 예, 뭐 아닙니다. 다른 예. 지역도 다 다 합니다. 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뭐 특별한 네트워크도 있다고. 예,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네오비라는 또 그 교육을 통해서 네오비는 실제 대구 시내에 다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도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들도 그 대표님들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대구 전 지역에 대한 상담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자, 그다음에 또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셔서 자산 관리라든지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 계시다고 하면 우리 수성범어 W 부동산 중개의 이태곤 대표님께 연락하셔서 직접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 네, 그리고 본인에 대한 미래도 같이 설계해 보신다 그러면 절대 손해 보지 않고 도움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시간, 좋은 정보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구에는 항상 뭐 다른 지역보다도 또 이렇게 뜨거운 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대구에 관한 어떤 부동산 상담을 해 오신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시청자분들이 연락 주시면 바쁘더라도 예. 네, 친절한 상담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대구에 대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 대구에 대한 궁금증 많이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앞으로도 종종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